자, 쌍극자 드디어 배웁니다. 쌍극자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웁니다. 알겠죠? 자, 쌍극자는 좀 너네가 개념을 어느 정도 쉽게 파악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함정들이 되게 많아. 함정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가 좀 달라요. 쌍극자! 정의 한번 읽고 갈까요? 한 분자 내에서 어디서? 내에서 안쪽에서. 자, 어디서? 분자야. 원자 아니야? 분자야. 뭔 말이야? 일단 결합부터 시킨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상태 안에 전자들이 있을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에서만 분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겠죠? 그러면 공유결합을 했어.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이 분자 안에 전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공유하고 있는 전자도 있을 것이고 비공유도 있어. 참고로 같이 가져가.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있어? 네. 그럼 이렇게 공유 전자든 비공유 전자든 간에 이런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생기는 현상이야. 그러다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뜻하지 않아요? 전자가 만약에 1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 플러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분자는 우리는 아시죠? 중성인 거. 네. 하지만 전자가 자유전자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자석이 돼버려. 자석처럼 행동하게 돼. 여기서 누군가를 땡기고 누군가를 밀어낼 거라고. 그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전자가 이동하는 쪽이 마이너스라는 부분 전하가 띄고 반대쪽은 플러스 부분 전하가 띄게 되겠다.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도 양전하와 음전하가 존재를 한다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쌍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졸라 신기하게 수소와 염소. 자, 이 두 새끼는요 공유결합이에요. 맞습니까? 비공유와 비공유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 자, 그러면 얘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전자가 이게 뭔 뜻이냐면 전자가 치우친다는 얘기야. 뭐라고? 전자가 치우친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가 누굴 좋아해? 얘를 좋아해? 얘를 좋아해? 염소를 좋아해.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띄고 여기가 플러스로 띈다는 걸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기 음성도. 혹시 전기 음성도 배우셨어요? 화원 때 배우지 않았나? 영어 쓸 거예요. 배웠지? 전기 음성도 좀 알고 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아예 못 풀어. 그래서 이게 화원 때 부족한 거에 친구들 이거 힘들어해. 전기 음성도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야.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야.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그 양상에 따라 전자가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고 이게 있어. 그거에 따라 뭐 이렇게 원자 자체 크기가 크고 작고 이거 했어. 쌤이 다음에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전기를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 염소랑 수소가 봤을 때 전자를 누가 더 좋아하냐, 즉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크냐면 염소가 더 커. 누가 더 커? 염소가 더 커요. 자,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자, 알려줄게. 별거 없어. 비활성 아니다. 참고로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는 전기 음성도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교과서에 있는데 이것도 쓰거든? 왜 써? 우리 큰 거만 중요한 건데. 안 그러냐? 근데 이거만 알면 돼. 그럼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 같은 주기에서 전기 음성도 비교하려면 가로로 보는 거야. 오른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졸라게 사랑하는 놈이야. 그 다음에 같은 족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사랑하는 놈이야. 그래서 누가 대빵이야? 이쪽과 이쪽이 플루오린 대빵. 얘가 제일 세. 알겠어요? 네. 플루오린이랑 만난다? 전자를 다 뺏겨. 사랑하는 여자를 뺏긴다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게 가장 기본기. 쌍극자와 쌍극자의 힘이라고 써있거든? 졸라 쉬워. 야, 쌍극자가 어쨌든 분자인 거잖아. 이 분자 안에서 전자가 치우침에 따라 이 쌍극자는 한 분자,
결합된 요 덩어리 여기 안에서 한쪽은 마이너스 띄고 한쪽은 플러스 띄는 덩어리야. 맞지? 그러면 그게 옆에 또 있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땡기겠지? 그게 서로 힘이라고. 이해갔습니까?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쌍극자를 갖게 되는 분자를 우리는 이런 말도 써. 무슨 분자? 극성 분자란 말을 써요. 쌍극자가 곧 뭐다?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극성 분자가 뭐 쌍극자야. 사실 신경 쓰지 마.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인력을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뿐이라고. 야, 쌍극자끼리 땡기면 쌍극자 힘이지. 그걸 극성분자 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쌍극자와 극성분자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그런 뉘앙스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냐?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자리를 좀 땡기겠지? 그것도 땡기는 거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점선을 땡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분자들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최대화하도록 배열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서로 땡기고 싶은 건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신기하게 이런 쌍극자들이 있다면 전기가 통해. 전기가 통한다고. 당연하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열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자, 전기음성도 아까 내가 말했죠? 자, 우리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원자가 공유전자선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다. 정자를 누가 좋아하냐 이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죠? 내가 말했지? 같은 주기인 가로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같은 쪽인 세로에서는 그다음 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위에 있을수록 전기요소가 크다.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이쪽과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알겠죠? 자, 쌍극자와 쌍극자 힘. 그래, 알겠어. 서로 땡기는 힘, 극성분자끼리의 쌍극자와 쌍극자 힘. 알겠어. 그러면 서로 땡기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걸 끊어야 물이 바글바글 끊는 건데, 그러면 그걸 끊기가 어렵다면 바글바글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끊는 점이 졸라게 높다는 얘기야. 얘를 끊어버리면 온도를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 돼? 분자량이 비슷해야 돼. 분자량이 완전 다르면 그건 다른 힘도 존재해.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반데르발스 인력도 배울 거야. 그거는 분자량이 커야지만 세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자가 뭐 수소결합, 금속결합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쌍극자 힘도 있을 것이고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힘도 있어. 다 같이 있는 거야. 알짜 힘처럼 계산하는 거야. 물리처럼. 그래서 물리가 나지? 자, 아무튼 분자량이라는 변수는 고정을 시켜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자량이 비슷한 극선 분자에서 뭐가 클수록 모멘트라는 말을 쓸 거야 이제 앞으로. 자, 모멘트가 뭐냐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미친듯이 저쪽으로 쏠려 있다면 완벽하게 얘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될 텐데 그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 전하량 차이가. 얘가 조금만 땡기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쌍극자 힘의 크기 자체는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많을수록 세다는 얘기고, 그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세다는 얘기는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모멘트가 커야 힘이 졸라게 크기 때문에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온도를 졸라게 높여야 돼. 끊으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시가 분자량이 완전히 다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요. 4차이 정도, 뭐 7차이 정도, 9차이 정도 나요. 거의 40대 50대예요. 알죠? 비슷하긴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가 완전 다르지, 맞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끊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이걸 가리고 한번 볼게. 네. 모멘트가 클수록 끊기가 어렵겠죠? 네. 얘 끊는 점 졸라 높을 거야. 80이나 되잖아. 그 다음 높겠지? 21. 그 다음.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곧 끊는 점에 영향을 끼치겠죠. 어떨 때? 분자량이 같을 때만 비교할 수 있다. 다르면
반대를 봤을 때 인력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자 이제 편극이라는 말도 배울 거야. 근데 졸라 웃긴 게 다 똑같은 말이야. 진짜 다 같은 말인데 이 새끼들이 그냥 글씨를 막 이렇다 저렇다 막 현상 이름 쓰고 별짓 다 하는 거야. 편극!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현상이야. 마치 이런 느낌 아니야? 삼투. 그거에 대한 수치 삼투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새끼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순간 쌍극자. 그냥 쌍극자? 순간 쌍극자. 자, 일단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쌍극자라는 놈은요, 극성 분자. 다시, 쌍극자는 뭐라고? 극성. 자, 극성 분자는 왜 극성 분자인 줄 알아요?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 전기 음성도가 결합한 놈 두 마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세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전자를 땡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쌍극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이걸 극성 분자라고 해. 이해가시죠? 근데 무극성 분자도 있지 않을까? 무극성 분자가 뭐냐면 전자가 그 두 개 결합한 이 두 마리가 극성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안 나. 완벽하게 똑같은 전기 음성도거나 아니면 뭐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치우쳐진 정도가 적기 때문에 얘는 극성 자체가 없다라고 해서 무극성 분자라고 하거든? 이해갔습니까? 그럼 무극성 분자도 어쨌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상이 만약에 일어났다 치면 마치 어떤 느낌으로 극성 분자 혹은 쌍극자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가 쌍극자가 아니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냥 제로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일인지 배울 거야. 그 어떠한 일에 의해서 편극이라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쳐. 그럼 얘는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처럼 행동을 할 거야. 그 순간적인 쌍극자가 됐다. 그게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무극성 분자가 편극이 원래 없거든? 근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편극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순간 일시적으로 쌍극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걸 또 뭐라고 해? 유도 쌍극자, 유발 쌍극자, 유도 쌍극자, 유발 쌍극자에도 쌍극자가 아닌 쌍극자가 됐나 보다. 유도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시죠? 네. 자, 분산력. 뭐라고? 분산력. 자, 분산력은요, 쌍극자가 아니야. 언제? 순간 쌍극자가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때 발생하는 인력을 분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분산력이라는 건 참고로 잘 알아둬. 이거 되게 중요해. 무극성 분자가 생기는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쌍극자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야. 쌍극자도 있어. 쌍극자는 기본적으로 극성 분자라서 편극이 이미 있는 상태라서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상태지만 분산력이라는 어떠한 힘도 존재한다고. 분산력은 쌍극자든 쌍극자가 아니든 뭣도 모르는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다 있어요. 모든 놈들이 알겠어요? 근데 다만 순간 쌍극자인 무극성 분자끼리의 그 쌍극자가 힘이 되는 순간적인 그 쌍극자에서는 어쨌든 전원 분산력이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자 내에서 뭐가 변해요? 전자 분포가 변해서 생기는 거라서 쌍극자여도 전자 분포가 바뀌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분산력이 그렇게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전자가 있는 놈은 다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해갔어? 자, 이런 거야.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없어요. 무극성 분자라서 편극이 없잖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갑자기 한 놈이 편극이 생겼어. 다시 한 놈이 뭐가 생겼어? 편극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누구를 옆에 있는 놈의 전자가 있을 거냐? 얘 마이너스지 맞지? 그러면 전자를 밀어 안 밀어? 미니까 전자가 얘 입장에서 전자가 이쪽에 쏠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편극이 일어났죠. 얘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 순간 쌍극자가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땡기게 되겠죠? 그게 분산력이라고. 이해갔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극성 분자에서 편극이라는 것은 영구적이야. 왜? 야, 얘는 자체적으로 편극이 이미 있는 상태 아니야?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맞아? 그런데 무극성은 편극이 원래 없었어.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적으로 편극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놈도 영향을 끼쳐서 쌍극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팅 붙는 거야. 이게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분산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 네. 자, 봐봐. 분자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 오케이? 분자량 커지고 있지? 끊는 점이 어때? 높아져.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건 뭐야? 분자량이 뭐 할수록? 클수록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진다. 알겠어요? 이게 분산력이야.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왜 끊는 점이 높아질까? 왜 순간 쌍극자가 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죠? 공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놈이 만약에 옆에가 무극성이지만 분자량이 졸라게 많아서 전자를 싹 다 밀어버리면 얘가 순간 쌍극자가 될 텐데 그럼 전자가 치우쳐진 정도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끊기가 어렵지 않을까? 분산 자체가? 네.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분자량이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들 수 있어서 강하게 결합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로 본다. 알겠죠? 분산력은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결합이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끊는 점이 높다라고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우리가 반발력, 분산력을 따지는 변수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극성 자체는 우리가 그냥 편극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전기 음성도 차이 정도 맞죠? 그러면 극성하고 무극성의 끊는 점을 비교할 거야. 내가 극성과 극성의 끊는 점을 비교를 할 때는요 대부분은 우리가 편극에 대한 것만 따질 거야. 오케이? 극성 정도만 따지면 되는데 무극성과 극성처럼 완전하게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분산력이라는 추가적인 힘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싹다 그걸 해야 돼. 알겠어? 네. 자, 그럼 분산력의 크기 또 나와서 계속 나와. 지긋지긋합니다. 무극성 분자에서 뭐가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그러면 저 빌어먹을 분자량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걸 크면 클수록 분산이 큰데 저 새끼 변수가 똑같으면 다른 걸로 해야겠지. 다른 게 뭐냐면 모양이야. 뭐라고요? 모양이 어떻게 될수록 넓게 퍼질수록 분산력이 크다. 자, 그거는 두 번째에서 할 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분자량이야. 내가 말했지? 편극이 어떻게 된다? 자, 전자도 많을 뿐더러 넓이도 넓잖아. 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미친 듯이 많아요. 여기저기 다 가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극과 극이라고 완전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끊는 점이 높다. 실제로 보게 되면 얘네 무극성이야. 전기 음성도 똑같아 둘 다. 야, 당연히 똑같지.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는데. 무극성이야. 무극성끼리 비교해봤더니 끊는 점이 점점 올라가거든? 오케이? 네. 자, 핑클. 잘 봐. 분자량이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커지잖아 점점. 분자량이 클수록 끊는 점이 높다고. 전자가 치우쳐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비활성 기체도 마찬가지야. 분자량이 클수록 끊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왜? 분산력 때문에. 왜?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 네오펜테인과 그 다음에 노멀펜테인이 있는데 얘네 분자량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들은 대체 어떻게 되냐? 모양을 볼래요? 동글동글 두 마리. 오케이? 널쩍. 잘 봐. 얘는 분산력 자체 결합이 두 개밖에 없거든? 졸라 많아.
그럼 너 같으면 적착제 붙일 때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하겠지. 그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넓어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니까 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라고요. 이해 가시죠? 네. 뭐 별거 없어요. 진짜 뭐 할 게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전자가 위아래로 가는 건데 얘는 전자가 이리로 가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좁아지고. 네. 그래서 넓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이것도 했던 거고.